지난주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안인데요. 큰 골자는 이렇습니다. 고교 학점제. 이거는 몇 년 전에 정해진 건데 그거는 그대로 시행한다. 대신에 그 당시에 이제 고2, 고3은 절대평가 내신으로 하고 고1만 상대평가하겠다라고 했던 거 그거 아무리 봐도 비현실적이니까 전 학년에 걸쳐서 상대평가하는 걸로 그것만 좀 수정하겠다. 대신에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수능도 손보겠다. 과거 수능처럼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전체 학생이 똑같은 시험 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과 지망이든 문과 지망이든 국영수사가 5과목을 똑같은 시험지로 치르는 거죠. 자, 큰 변화로 느껴집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이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30, 40대들에게는 학창시절에 EBS 국어 선생님으로 너무도 익숙한 분이시죠. 지금은 입시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세요. UA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정확히 할 것은 이게 최종안은 아니죠, 선생님? 내년 2월까지 결정이 되게 되니까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안은 아닙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네요. 네.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번 개편안 어느 정도 변화입니까? 엄청난 변화죠. 왜냐하면 한 34년 정도 만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 문제로 전체 아이들이 시험 본다고 하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없고 공통 과목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34년 만에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네. 그러니까 옛날에 학력고사 볼 때 저는 수능 2번째 세대인데 그러니까 그 앵커님서부터 계열이 나눠졌고요. 나눠졌어요. 그 전까지가 공통이었습니다. 94학년도부터 이제 공통이었다가 5년도에 계열로 나뉘었고 맞아요. 이제 34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전반적인 방향성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딱 총평. 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없애고 공통 과목으로 가면서 내신 5등급제로 완화한 것은 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 좀 찝어 주신다면 전체적인 특성.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제가 입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심플하게 바꾸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느낌 좀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를 하면서 매우 간단하게 바꿨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개편안을 접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반응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면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그 혼란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정리가 되고 나면 혼란은 좀 잦아들 거라고 그렇습니다. 일단 보시고 그러면 자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내신 부문, 수능 부문 나눠서 살펴볼게요. 내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신 평가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건데요. 그럼 현재는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인데 2028년부터는 10%까지 10%가 1등급. 1등급, 34%까지가 2등급이니까요. 지금의 4등급이 2등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1등급이어도 같은 1등급이 아니라 1.5, 1.6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1등급으로 자르고 2등급으로 잘라집니다. 다 똑같은 1등급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와, 그럼 1%대 1등급이나 9.5%대 1등급 똑같이 보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다가 석차는 또 표시하겠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석차도 표시가 안 되고요. 그냥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 이런 것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석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은 표준 편차를 주기 때문에 네. 석차 계산이 가능한데 그렇죠. 2028서부터는 그것도 안 주기 때문에 석차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내신으로 변별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신 변별력은 없어지는 거 실제로 아니에요? 9등급에서 5등급이 되니까 내신 변별이 지금보다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입시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게 있잖아요. 그건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 가지고 학생들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하고는 다른 건데 이렇게 1등급이 많아지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주요 대학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거의 합격자 대부분 1등급을 맞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1등급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들은 상당한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임하게 돼서 아마 대학들은 별도의 그 평가 기준을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수능 최저 기준을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면접 구설을 강화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언급하겠죠. 아하. 그렇구나. 굉장히 큰 변화네요. 그럼 수능의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사라지고 전체 학생이 모두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다. 저만 해도 저 네. 95학년도 95 학번인데 제가 시험 칠 때 수능만 해도 최소한 수학은 달랐어요. 문과 수학, 이과 수학.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2028년도부터는 수학도 문과, 이과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과학도 다 똑같이. 똑같습니다. 사회도 다 똑같이. 똑같습니다. 와,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선택 과목 제도가 생겨서 예. 선택 과목 유불리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그걸 해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자격고사와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돼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고사.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so simple. 진짜 심플해졌구나. 이 느낌을 받으실 테고 학력고사 시절하고도 비슷한 느낌이고 뭐 이런 그럴 수 느낌들 있습니다. 받으실 거예요. 게다가 공교육 안에서 수능을 쉽게 내겠다는 의지도 이번 개편안에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궁금증. 자, 아까 내신 엄청 간소화시키고 1등급 안에서도 그냥 1%나 10% 똑같은 1등급 이렇게 해놔서 내신 변별력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수능도 쉽게 내겠다. 거기다가 뭐 문과, 이과 나누지도 않고 뭐 내겠다. 이러면 수능 변별력도 떨어지고 내신 변별력도 떨어지고 근데 대학이 학생을 뽑긴 뽑아야 하고 뭐 어쨌든 원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이과에 들어오겠다는 아이들이 많으면 줄을 세워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변별합니까? 그래서 이번 제도의 성패는 사실 대학에 달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은 비판론자들은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고교 학점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관건은 대학들이 어떻게 요강을 정하냐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수 과목을 철저하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교육 과정에 도움을 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고 대학이 예전처럼 뽑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전같이 뽑으면 아니 수능 점수도 이거 뭐 말하자면은 굉장히 높은 등급대에 막 다 몰려 있고 내신도 다 몰려 있고 어떻게 뽑아 이렇게 될 것 근데 같아요. 이제 문제는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이 나와 있고 예, 반영 예. 과목이 다르고 반영 이수 다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 가중치 가산점이 달라서 뽑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가중치 가산점을 둬요. 학과마다. 과목별로 뭐 수학에다 가중치를 둔다거나 이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 저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뽑기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요. 네. 그럼 수능하고 내신 중에 어떤 게 더 비중이 높아지느냐 하면 수능인 건 맞네요. 수능이 높아집니다. 그건 맞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만기 소장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좀 취합을 해봤더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수능 과목은 심플해지지만 내신 과목은 지금처럼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우면 아이들 공부 부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냥 내신도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커트라인 선상의 애들은 여전히 부담이 크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학습 부담이 줄느냐 느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네. 교육 과정상으로만 보면 학습 부담은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제도가 바뀌면 불안하니까 민간 교육을 더 받게 되면 이제 부담은 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담은 줄게 돼 있습니다. 수능 과목이 이렇게 좀 단순해지면은 또 학교의 과목들도 따라서 좀 단순해질까? 지금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 내신 과목은 그대로 변함이 없으니까요. 크게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대학 입장에서 특히 이공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수학과 과학을 이수하고 아이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수능 수학은 문과 수준에 맞추고 수능 과학은 1학년 때 과정만 낸대요. 수능 사회도 1학년 때 과정만 내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된 채 아이들이 대학 입학하는 건 아닌가? 이 부분. 그래서 이번에 그 심화 수학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검토를 받습니다. 심화 수학은 네. 미적분 2와 기하가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 이과 수학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해서 확정짓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영수사가 5과목 외에 네. 심화 수학이라는 과목을 하나 더 시험에 넣어서 넣을지 말지를 국가교육위원회가 판단하라. 이것이 일종의 교육부의 자격고사처럼 그렇습니다. 요거는 점수를 안 매기고 뭐 페일 뭐 패스 이런 식인 그렇지는 거예요. 않고요. 절대평가로 합니다. 절대. 그래서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 교육부의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고 이제 예. 학계의 요구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대학의 요구 때문에. 아마 그럴 우리 것 같습니다. 공대에서는 미적분은 하고 와야 기하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심화 수학이랑 과목이라도 하나 좀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세 번째 질문. 현행 수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과의 문과 침공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도가 바뀌면
반대로 문과의 이과 침공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수시로는 안 되겠지만 정시로는 이제 문과 학생들 중에 점수 잘 나온 학생들이 이과의 뭐 이른바 네. 상위권과 학과 이런 데로 침공하는 건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대학이 예를 들면 이과에 오려면 우리 모집 단위에서는 어떤 과목을 음. 이수하라라고 하는 이수 과목을 결정해 주면 그 영향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수 과목. 네. 아 그럼 아까 이제 심화 수학은 일단 하십시오 뭐 이런 거 하나 넣고 그다음에 그 정시에서 이수 과목 같은 거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은 일부 대학만 내신을 반영하거든요, 예. 정시에.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 대학이 내신을 반영해 주고 거기에 모집 단위별로 아. 어떤 과목을 이수하라고 좀 권장을 하면 아. 배수할 수 있다. 지금은 보고 사실은 있습니다. 정시면 수능 100%인 학교가 많은데 거의 다죠. 거의 다죠. 네. 근데 서울대는 정시도 내신을 조금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정시라도 내신을 좀 보면서 네. 과목들을 봐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고교 학점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아하. 양상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이자 우려되는 건 뭐냐면 사실 지금 모든 상위권 학생들이 다 자사고, 영재고, 특목고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이제 일반고에 나는 네, 진학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들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런 식이 돼버리면 내신이 무력화돼 버리면 결국 일반고를 지원할 이유가 좀 줄어들게 되고 이 상위권 학생들이 다 뭐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선호하게 되면 이제 고교 입시 엄청나게 과열되고 뭐 이제 고교 입시부터 그야말로 다들 머리가 터지는 상황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반고는 학력 저하가 엄청나게 오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목자석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은 특목자석가 이번 조치로 유리해진 것은 아니고요. 어. 그동안 있던 불리함이 줄었다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반고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뭐 내신이 이렇게 무력화가 되면은 뭐 유리할 게 없을 근데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받는 거하고 예. 특목자사고 1등급 받는 것이 어떤 게 어렵겠습니까? 아 노력의 네. 정도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쏠림 현상은 있겠지만 여전히 일반고 유리한 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현행도 일반고가 훨씬 유리하다 항상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일반고 예찬론자인데 네. 근데 이번에 2028에서부터는 특목자석의 불리함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유리해졌다는 아니다. 아 선생님 일반고 예찬론자시거든요. 그쪽이 훨씬 유리하다 이쪽이신데 이번에는 좀 바뀌었다. 뭐 이거는 약간 인정하시네요. 좀 마음을 좀 풀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사교육을 더 부추길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교육을 민간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 사실은 대입제도와 자꾸 민간교육을 연결시키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별개로 놓고 예. 사교육은 사교육, 민간교육으로 놓고 공교육은 공교육 길을 가야지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민간교육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느냐 주냐를 자꾸 따지게 되면 국가의 백년대계는 어렵습니다. 하하. 그 입시 개편안이 지난주에 나왔고 또 어제는 의대 정원 확대 네. 요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200명 나오다가 그다음에 500명 나오다가 1000명 나오다 이제 한 해 3000명을 더 뽑겠다. 의대 입학 정원.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해관계가 엇갈리겠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려야만이 의대 열풍도 장기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입시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확 한 번에 확 늘리는 게 결국 많은 이공계 준비생들을 오히려 이제 의대 쪽을 준비하게 만들고 재수, 삼수 막 N수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이제 어차피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하면 그건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입시 전문가 관점에서는 그런 면 보시는 거. 어차피 이제 쏠림 현상은 생길 거예요. 그래요? 문과, 이과, 공이 우수아들은 다 의대 간다고 열풍이 있을 건데. 문과도요? 그렇죠. 문과도 왜냐면 시험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공통시험이니까 이제 특별히 이수 과목을 제한 두지 않으면 의대 가는 게 문제가 없거든요. 자, 선생님 한 5분 정도도 괜찮으십니까? 네. 예, 자 댓글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만기 선생님 UA 교육평가연구소장과 함께 그 입시에 대한 좀 뭐랄까요 시중의 궁금증들 제가 다 모아서 질문 드리고 있어요. 원래는
교육부 쪽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 장관도 여러 번 인터뷰했고 실무자들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도 굉장히 소중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학부모들이 혼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더라고요. 저희한테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지. 그러니까 교육부 분들이 뭔가 설득을 하는 과정보다 설명을 해줄 분이 필요하다 해서 어떤 분이 좀 설명을 잘해 주실까 고민하다가 이제 30-40대 분들한테는 EBS 국어 선생님으로. 선생님 그때 몇 년도에 하셨죠? 국어 선생님. 96년에 했습니다. 저는 대학 가고 나서예요. 그렇습니다. 96년도부터 2008년 정도. 8년까지 꽤 오래 EBS에서 문일영 선생님이셨죠. 그렇습니다. 예, 문일영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얼굴이신데 요즘도 굉장히 쉬운 설명으로 학부모들한테 가이드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모셔서 좀 쉽게 설명을 듣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질문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중학교 2학년부터 바뀌는 입시안이에요. 그래서 궁금증이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테고 또 현행 입시안 놓고도 지금 고등학생 부모님들 질문 많으실 거예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지금부터 아무 질문이나 편한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질문 보내시는 동안 아까 문과의 이과 침공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과의 문과 침공도 참 문제였지만 문과의 이과 침공도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던 게 결국 문과의 길이었는데 갑자기 성적 잘 나왔다고 나 갑자기 의대 갈래.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상으로 네. 융복합 인간형 양성이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자기의 진로를 못 정하기 때문에 문과 트랙을 타고 가다가 이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아이가 1학년 때는 내가 문과 갈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2, 3학년 되면서 갑자기 공대가 좋아져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그럴 수 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길을 막아놓은 거죠. 요 길이 오히려 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꿨을 때 나 그냥 취직이 잘 된다니까 나는 너무나 철학과를 가고 싶지만 이과를 갈래 이런 거 말고. 근데 그것 또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죠. 아니 근데 성적 따라서 갑자기 확 고3 때 바꾸는 거는 좀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가희의 선택인데.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오는 질문 중에 이렇게 바뀌고 나면 결국 그러면은 일반고를 가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중학생 아들을 중학생 딸을 자사고 준비시켜야 되나요? 이 질문이 현실적으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고 예찬원자긴 한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도 예전보다는 불리함이 줄었기 때문에 가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뀐 체제에서도 일반고에 더 가서 낫다. 그러니까 그리고 용의 꼬리가 좋으냐 뱀의 머리가 좋으냐 그러면 입시제도상 뱀의 그 머리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중3까지는 확실히 일반고가 더 낫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죠 항상. 뱀의 머리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수능 준비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좋죠. 제일 편하게 대학 가는 길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걸리면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는 맞춰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전히 일반고.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이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고 전 정부에서 만든 제도죠. 예고를 오래전부터 해놨던 거고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그대로 간다 하는데 내신은 고교 학점제라는 여러분 고교 학점제가 뭐냐 또 여기서부터 질문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학교 저 학교 구분을 두지 않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과목을 골라서 한다는 그런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대학교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학점이라는 걸 따서 졸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 제도가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안에 요리도 있고 텃밭 가꾸기도 있고 과목을 다양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사실 교육과정상으로 그렇게 무한정 못 늘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교육부 분하고 제가 인터뷰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요리하기, 텃밭 가꾸기 이런 식으로 정말
정말 굉장히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것들을 넣어서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시던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되게 현실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군요. 교사 수급이 쉽지 않고요. 교실 수급 또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고교학점제의 취지하고 지금 이 바뀌는 제도하고 또 상충된다는 의견도 많던데. 왜냐하면 이제 내신이 5등급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 예. 점수를 잘 받을 과목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하면 등급이 잘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상대 평가 제도와 학점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학년은 그냥 절대평가 가겠다는 게 처음에 그 제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1학년 내신이 너무나 빡세지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다. 오로지 상대평가는 1학년 때만 하는 걸로 하면 그럼 2, 3학년 때 1학년 망치는 애들은 막 자퇴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만회하고자 예. 5등급 체제로 전체를 완화시켰는데 절대평가를 병기하긴 합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케이. 고교학점제가 이게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언제부터? 25학년도 1학년부터. 1학년부터죠. 네.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는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기하고 실시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내후년에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 상황 그 안에 좀 봐야 되겠죠.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요즘에 언론에 보면 학점제 문제점들을 언급하는 언론들이 있기 많아요. 때문에 네. 뭐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3이 만약 재수를 하게 되면 그럼 현재 중3이 고등학교 가면은 이 아이들은 9등급제 적용을 받는데 그리고 수능도 선택 과목이 있는 지금의 뭐 언매, 뭐 확통 이런 거 고르는 수능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치르는데 재수를 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졸업생들은 대부분 정시에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지금 중3은 재수하면 문과 시험 범위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과 지향성의 아이들은 재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사회만 공부하면 쉬워지니까. 되니까. 그런데 문과 성향의 아이들은 재수하려면 통합과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부담이 좀 됩니다. 그리고 수학도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학은 뭐 기본적으로 문과 수학 범위니까요. 문과 수학 범위. 대수라고 하는 게 수원, 미적분 원리 수투, 예. 확통은 문과 시험 범위니까 수학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과학이 문제가 되죠. 통합과학이 이제 필수가 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또 내신은 그럼 9등급제로 적용받던 걸 다시 계산해서 5등급으로 다시 바꿔주면 계산해서 되겠네요. 5등급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10%였던 친구는 2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이 되는 거죠. 와, 이렇게. 왜냐면 대학들이 학년과 감소를 해서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절대로 재수생들한테 불리하게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겁니다. YJ0214님,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강화하거나 혹은 옛날에 저희 때 본고사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런 시험 만들지 않겠냐? 본고사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 본고사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물 정책에 의해서 그건 할 수 없고요. 본고사는 아예 금지예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고사 논술과 면접인데 아마 논술과 면접은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논술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에세이 쓰는 논술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옛날에는 논술하시오, 논하시오인데 지금은 설명하시오, 구하시오, 풀이하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의 탈을 쓴 본고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논술의 탈을 쓴 본고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과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지금 논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과생들이 푸는 논술은 수학 시험 문제입니다. 수학 시험이에요. 네. 수학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네. 문과생들은요? 문과생들은 이제 사회, 국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랑 국어 시험 본다 보는데 네. 한 문제 주고 쭉 푸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본고사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래서 대학부 교수의 탈을 쓴 본고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갈 그럴 수도 가능성도 있겠고 수능 최저라는 것을 또 강화하는 방법이 그럴 수도 있겠고 있고요. 지금은 정시는 수능 100%인 것을 내신을 한 10% 넣겠다 우리는 그럴 이렇게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네.
요런 식으로 변별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말씀. 자 질문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시네요. 김구름 님도 사실상 지금 개편안은 그럼 대학으로 공을 넘긴 거 아닙니까? 본고사는 부활할 수 없으나 대학 자체 선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학마다 다 다르니까 방법이 결국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그 사교육, 민간 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예. 대조가 어떻게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우리가 자꾸 네. 대입제도와 민간 교육의 양의 네. 증가를 연결시키면 예. 얘기가 안 돼요. 이러나 저러나. 이러나 그거는 저러나. 사실은 그렇긴 네. 해요. 이러나 저러나. 하지만 심플해졌다는 면에서는 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주는. 네. 특히 이제 정보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아이들과 정보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니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여 아니면 지방 저 시골에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입시 정보를 막 찾아다니면서 알 수 없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런 심플한 방법이 훨씬 그렇습니다. 좋은 그러니까 이번에 거네요. 선택 과목 제도를 없애고 하는 것이 네. 입시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괜찮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네. 괜찮은. 조희애 님이 조희애라고 읽어야 될까요? 초희애 님이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뉴스쇼에서 뵙다니 신기합니다. 제자가 지금 댓글창 감동적입니다. 문일려고 제자가 지금 여기 학부모가 돼서 나타나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냥 그 나이 또래니까요. 그렇죠. 그 나이 네. 30-40대. 네. 와. 반갑습니다. 조희애 님. 선생님 어떤 분이셨어요? 담임하실 때? 굉장히 호랑이셨을 것 같은데. 욕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그나저나 이제 요즘 아이들 보면 전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제 솔직한 말씀드리면 저 때만 해도 수능이면 뭐 수능, 그냥 학력고사 세대는 더 심플하게 이 갔는데 요새 아이들이 이제 다양성 교육 다 좋고 좋아요. 좋은데 수행한다고 밤새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서 막 체육도 잘해야 돼. 음악도 잘해야 돼. 막 논문도 잘 써야 돼. 막 책도 막 몇 권씩 읽어야 돼. 그러면 그것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시험 공부는 다 해야 돼. 수능 따로 해야 돼. 내신 따로 해야 돼. 이거 뭐 전인 교육 또 미국식 교육 시킨다는 명목하에 아이들 너무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이제 수능과 내신과 대학 모의고사의 고난의 트라이앵글 시대가 다시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수능도 포기할 수 없고 내신도 포기. 그래서 이제 어떤 거 하나를 포기하는 애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뭐 활동 여러 가지를 다 배우면서 인간관계도 배우고 하는 건데 이제 자퇴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건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거라. 검정고시로 대학 가기라고 하는 그 사이트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좀 됩니다. 문제가 좀 되죠. 저는 창의적인 교육의 목적, 취지 다 너무 좋지만 아이들을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달라. 아이들이 텃밭도 잘 가꾸고 요리도 잘하고 그런데 막 독서도 엄청나게 하면서 국영수도 다 잘하고 너무 초인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힘들죠. 너무 힘들어 보여. 수험생들 또는 학생들이 불쌍합니다. 저도 불쌍합니다. 네. 저희 때보다 훨씬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 때는요. 일어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내가 고1 때까지는 좀 놀았지만 중학교 땐 놀았지만 고3 때 빠싹 정신 차려갖고 대학 간다.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어떤 정신 차려서 갈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걸 다 끊어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1학년 때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히 뭘 다 쌓아가지고 막 스펙을 이만큼 만들어야 되고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1학년 때 그리고 1학년 때 정한 그 진로를 바꾸지도 못하게 막 스펙을 보니까. 근데 요즘은 좀 평가 기준이 바뀌어서요. 네. 바꿔도 괜찮습니다. 바꿔도 괜찮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네.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바꿔도 별 상관없게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조금 더 들어옵니까? 이 정도면 제가 이것저것 다 여쭤본 것 같긴 합니다만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선생님 의견 수렴 기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안이 나올 텐데 현장에서 보시는 전문가로서 이것은 좀 꼭 반영해달라 한 말씀해 주시죠. 교육부가 이제 내년에 그 통합과학 통합사회 예시 문항을 발표하거든요. 네.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예. 이번에 수능 제도를 바뀌는 김에 그 시간표를 좀 조절을 해서 예. 국어를 1교시에 보지 말고 한국사를 1교시에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전 국민 필수거든요. 아, 왜 시간을 바꾸라는 말씀이실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올라가서 예. 국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체 수험생이 공통으로 보는 한국사를 1교시에 봐서 네. 약간의 그 웜업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국어를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아이들 입장을 좀 배려해 주자. 네, 네. 국어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데 그걸 1교시에 치르면서 긴장하고 막 이런단 네. 말씀.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사를 1교시에 보고 네. 2교시부터 국어 시험을 보게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시라서 더도 그러신 생각. 국어라고 하는 게 그 잘 안 되면 시험지가 하얘지거든요. 알죠. 안 풀리기 시작하면 진짜 이거 머리 그렇습니다. 지문이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조언해 주셨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좀 교육부에게도 들어가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생각이십니다. 안우님, 화이팅 가자님은 안 풀리면 읽히지도 않는다. 그렇죠. 앞에서 막히면 뒤가 안 풀리는 거. 전우진님도 주제 파악하는 게 참 힘들어지죠. 카르페디에님은 수능을 좀 이틀이나 3일로 나눠서 보는 건 어떠냐 이러셨는데. 아, 그런 논의도 했었는데요. 예. 그 수험생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수능을 2번 쳤던 애가 딱 한 애 있잖아요. 94학년도. 맞습니다. 그건 어때요? 2번 기회 줘서 좋은 걸 좀 택하게 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아, 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첫 번째 시험이 어려워서요. 두 번째는 쉽게 치겠는데 두 번째가 더 어려워서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번으로 했는데 선진국형으로 가면 이틀에 나눠서 보는 것이 사실 옳을 수도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이올렛님이 역시 우리 만기쌤 팬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까지. 원래 이렇게 좀 말투가 시크하시죠, 선생님? 네. 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애정만큼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시간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쪽 댓글창 보시면서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시거든요. 네. 예, 한 3분께 커피 나눠주시겠어요? 선생님 보이세요? 저기.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 보시면서. 아, 세 분을 골라야 예, 됩니까? 3분에게 커피를 만기쌤이 쏘십니다. 예. 이은주님, 이은주님. 츤데레 히히, 츤데레. 해변의 아프리카. 네. 뭐라고 그다음에 쓰셨어요? 화이팅 가자. 아, 화이팅 가자. 흐흐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대학 입시에 대한 궁금증들, 학부모님들의 솔직한 현실적인 궁금증 오늘 풀어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서열화되는 아주 그냥 명문대, 뭐 1, 2, 3, 4 이런 순위 같은 게 좀 사라져서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하고 뭐 이런 사회, 대학 서열화가 좀 없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야 되는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쉬워 보이진 않죠. 네. 우리의 이 현실에서는. 예, 뭐 그런 말씀들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길라잡이 같은 이야기 우리 이마기 소장님이 나눠주셨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같이 물러가겠습니다. 선생님 저 화면 보시면서 손 흔들면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